바쁜 도시의 일상 속에서 현대인들은 매일 스마트폰에 연결된 삶을 살아갑니다. 번쩍이는 알림, 끊임없는 메시지, 피드의 끝없는 업데이트는 우리의 이목을 계속해서 붙잡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이 고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잠시 멀리하고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나 자신과 깊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잠시라도 고요함 속에 앉아있다는 것은 과히 생소한 경험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것 없이 그저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마음은 불안의 바다처럼 흔들렸습니다. 잡생각은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지? 할 일이 산더미일 텐데 이게 과연 도움될까? 휴대전화에 중요한 메시지가 와 있다면 등등 고요해질 줄 모르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기적처럼 어떤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의 초점이 점차 나 자신에게 맞춰졌고 주변의 잡음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는 듯 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천천히 하루에 10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그 10분 동안은 단지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평화를 찾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고요함이 나를 감쌌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조그마한 순간들에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이전보다 훨씬 더 차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에게 명상은 삶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도 나는 충분히 나 자신과 소통할 수 있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루 10분의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해주고 싶습니다. 모두가 조금 더 편안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운 어느 날 지민은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코로나 이후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그는 주말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 접한 정보에는 좋은 음식 습관이 우리의 면역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기지개를 켜며 부엌으로 향한 지민은 오늘 아침에도 면역력을 높여줄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가장 먼저 손에 잡은 것은 토마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지민은 토마토를 썰어 올리브오일과 함께 살짝 볶아 토스트에 얹어 먹기로 했다. 낮은 온도에 열로 조리된 토마토는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를 끝낸 지민은 잠깐 쉬어가며 다음 끼니에 대해 생각했다. 학생일 때부터 인도 음식에 매료되었던 그는 점심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다양한 향신료가 어우러진 커리를 만들고자 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단백질을 제공해줄 닭고기와 강황, 생강, 마늘 등을 넣고 천천히 끓여낸 커리는 향만으로도 지민의 기분을 좋게 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강황을 빼놓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다. 점심을 든든히 먹은 지민은 오후에 잠시 산책을 나갔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신선한 공기가 좋았다. 잠시 길을 걷다 보니 시장에서 말린 과일과 견과류를 파는 상점을 발견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한데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 그는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사고 말린 베리류도 함께 구매했다. 자주 사 먹던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면역을 돕는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차를 끓이며 말린 과일과 견과류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저녁 준비를 생각하며 어떤 요리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색다른 걸 시도하기로 했다. 톡이라는 해조류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던 그는 톡을 베이스로 한 해조류 샐러드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해조류는 미네랄 함량이 높고 특히 아연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오이와 아보카도를 곁들여 톡 샐러드를 만들어 본 그는 고소한 풍미에 반해버렸다.
하루 마무리를 하며 지민은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우려내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 역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홀짝였던 지민은 오늘 하루도 건강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느꼈다. 맛있고 건강하게 준비한 음식들이 그의 면역력을 조금씩 높여주고 있음을 믿으면서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며 태전 여름, 나는 작은 몸살 증상 때문에 시작된 건강 문제를 가볍게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겪던 일이라 약 먹고 쉬면 지나가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몸의 나른함은 견딜 수 없는 피로로 변했고 가슴까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로 생각했습니다. 가끔씩 기침도 나오고 쉽게 마를 것 같은 목이 불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내일 나아질 거라면서 약속도 취소하고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몸살 기운이 가라앉지 않고 엉뚱하게도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약간의 소화 불량이겠지 하고 소화제를 먹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배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마치 바위가 얹힌 듯한 불쾌한 느낌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저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계속 이렇게 버티는 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는 제 증상을 듣더니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심전도 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증상은 실제로 간염 증상이었고 이미 간에 염증이 심하게 퍼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상태가 더 심각해질 뻔한 것이었습니다. 입원 후 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나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불편함이 계속되는데도 아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병원 가기를 미루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내가 가족과 친구들의 걱정을 가볍게 여겼던 태도도 후회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를 걱정하여 그랬던 것이고 나는 그 마음에 너무 무심했었던 것입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체계적인 치료를 받으며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휴식과 균형 잡힌 식단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경험은 나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해준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건강 신호에 민감하게 대응했다면 그리고 조기에 병원을 찾았더라면 병도 덜 앓고 마음의 고생도 덜었을 것입니다. 이후 나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신중히 받아들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 누구도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그리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아프기 전에 맞고 불편이 가중되기 전에 병원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적 수면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불면증과 피로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은 고달프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청년, 민수라는 이름의 청년이 마을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수면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모든 시도 가능한 방법들을 조사하였다. 여러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관련 자료를 탐독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기도 했다. 그렇게 머릿속에 수많은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민수는 자신만의 수면 환경 조성법을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민수는 수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의 온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간이 가장 잘 잘 수 있는 온도가 화씨 60에서 67도, 섭씨로는 약 15에서 19도라는 연구 결과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방 안의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작은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고 계절에 따라 창문을 열거나 닫으면서 최적의 온도를 유지했다. 다음으로 민수는 잠에 드는데 도움이 돼 수 있는 소리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백색 소음이나 자연의 소리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렸고, 민수는 자연의 소리를 담은 트랙을 여러 개 다운로드했다. 비의 소리, 바람의 속삭임, 새들의 지저귐 등 다양한 자연의 소리를 잘 선택하여 재생하였다.
처음엔 이런 소리들이 그저 소음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으나 사람들은 금방 익숙해지며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민수는 수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도를 조정하기 위해 실내 조명에도 손을 댔다. 그는 저녁 시간에는 따뜻한 조명의 스탠드를 사용하고 자기 전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에 화면을 끄도록 하였다. 이는 빛이 뇌의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여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침구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몸을 잘 받쳐줄 수 있는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선택하고 침구 역시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교체했다. 그는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도 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몸의 생체의 리듬을 일관되게 맞추어 주어 깊은 잠에 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였다. 민수의 이러한 수면 환경 조성법은 마을에 퍼져나갔고 하나하나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수개월이 지난 후 사람들은 꿀잠, 즉 달콤한 잠이란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수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민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수면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수면 환경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민수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꿀잠 비법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